과거에는 안타깝게도 인간에 대한 존중의식이 되게 부족했고, 죄를 짓든 권력을 뺏든 복수를 하든 어떤 과정 속에서 상대의 육체를 잔혹한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보기엔 되게 끔찍한 거예요. 심지어 고문을 통해서라도 그가 죄를 실토하는 건 올바른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족한 인권의식, 그리고 고문이나 어떤 그런 처형 행위를 도덕적 수단으로 봤다라는 것이 이렇게 언밸런스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는 관점이 너무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태장, 도유사, 태장 둘 다 때리는 거, 도유사 가둬두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결국은 처형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입니다. 태형은 요만한 몽둥이로 때리는 겁니다. 한 1m 안팎이었고 두께는 1cm가 안 됐어요. 가늘고 긴 거죠. 조금은 낮은 죄를 범했을 때 태를 갖고 때립니다. 몽둥이의 규격이나 크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각각의 죄에 따라서 체벌의 정도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저놈을 매우 쳐라! 이런 거는 왕이나 가끔가다 하는 행동인 거지, 아무나 그냥 막 사또가 열받는다고 저놈을 매우 쳐라!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게 곤장이죠. 근데 실제로 곤장은 최소 1.5m 이상 정도 되는 길이고요. 이것도 종류가 5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곤, 대곤, 중곤. 중곤이라는 단어가 2개인데 한자가 달라요. 소곤, 치도곤. 이거는 길이나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위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군유를 다스릴 때 쓰는 곤장과 일반 범을 다스릴 때 쓰는 곤장이 다르고요. 고위 관료가 쓰는 곤장과 하급 관료가 쓰는 곤장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곤장들이 다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태형은 10대부터 50대까지가 이제 최대 범위고요. 장형은 그걸 넘을 수 있었어요. 100대까지가 통상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없어요. 뭐 32대, 45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딱 10단위로 가게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단언할 수 있는 건 장 70대 이상이면 사실상 죽는다고 봐야 돼요. 장 70대 정도 맞고 살아남기 쉽지 않고요. 장 100대 정도 맞으면 그건 무조건 죽어요. 현장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나와서 후유증, 장독이 걸려서 거의 무조건 죽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도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70대 맞고 1년 반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때리고 가둬두는 형벌이기 때문에 최대한 3년까지 그렇게 오래 가둬두진 않고요. 죄에 따라서 한 5등급 정도까지 나눠서 이제 집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양이죠, 귀양. 법전에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죄가에 따라서 2천리에서 3천리까지 유배지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통상 계산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뭐 제주도나 울릉도나 이렇게 멀리 가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영토가 좀 작아서 2천리, 3천리가 거리상 안 나옵니다. 통상은 한 900리 정도였고요. 하면 실질적으로 조선 팔도 전체가 다 유배지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유배지는 아무래도 좀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경도 내에서도 변경 마을인 삼수갑산, 이 많은 사람들이 삼수갑산 하면 그냥 이렇게 형용사 정도로 생각하지만 삼수갑산 다 정확한 지명들이고요. 섬이 또 유명합니다. 흑산도, 추자도, 제주도. 흑산도나 제주도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어. 왜냐면 이때는 백길이 험했고 우리나라가 해양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주 좀 위험했던 지역이고요. 조선 중기 이후로 가면서 점점점 섬이 이제 뜹니다. 주로 이제 다도해라든지 제주도 같은 데다가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유배를 가면 전체 비용으로 원래 국가가 대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국가가 대주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되게 억울한 거죠. 진짜 이렇게 유배를 가는 것도 억울한데 갈 때 가는 모든 비용을 다 내가 내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심지어 근데 이게 다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며칠 내로 도착해라 해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내리거나 여러 상황이 생겨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체가 되면 지체됐다는 이유로 추가 징계가 내려진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징계 조항도 있었고요. 근데 유배의 절정 중에 최악이 뭐냐? 위리안치라는 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배지가 정해지고 보통은 그 지역에서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배지 안에 특정한 집을 만들어 놓고 높게 울타리를 쌓은 다음에 그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거. 이게 그 당시 이제 산 무덤이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실제로 울타리 높이가 그 당시 말로 한 4길에서 5길 정도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5m에서 9m 정도 되는 거거든요. 5m에서 9m로 사방을 울타리를 쫙 쌓게 되면 햇볕이 안 들어요. 진짜 문자 그대로 내가 살아있긴 한데 무덤 가운데 있구나 이런 기분이 들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좀 재밌는 일화는 광해군의 아들이 광해군이 쫓겨나게 되니까 같이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땅을 막 파가지고 땅굴을 뚫어서 이렇게 탈출을 시도했어요. 탈출을 했는데
바로 이제 잡혀가지고 다시 끌려왔었던 이런 일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할 수 있겠고, 대부분 위리안치가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자를 만드는 뭐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좋아요.